자,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았어요. 다우존스가 1.5%. 네, 오늘 그러니까 대형주들, 뭐 업종 대표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다우존스 한 1.5% 상승했고 S&P도 0.4, 나스닥 지수는 0.2% 내렸습니다.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 빅테크주들이 그동안 11월 또 강세를 많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아마도 기술주 진영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그냥 주가 자체적으로 아마도 막 신고가 또 돌파한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 이러면서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숨고르기가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이제 월간 기준으로 봤더니 다우존스가 8.8% 올랐습니다. 그러면서 지수 자체도 올 들어 최고치였지만 월간 상승률도 1월부터 11월 중에 지금 11월 이 상승률이 제일 높았습니다. S&P와 나스닥도 월간 상승률은 각각 8.9, 10.7이었거든요. 그래서 올 들어 매월 수익률 중에 제일 좋은 11월이었다. 이렇게 또 기록이 됩니다. 그래서 4달 만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진짜 전환 한번 하니까 화끈하게 전환을 했다. 확실히 이제 조정장은 그래도 이제 마무리가 된 건 확실하다. 12월까지 올랐으면 좋겠다.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. 자, 간밤에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, 경제 지표였다 한다면 사실 이번 주 통틀어서 요 지표였을 것 같습니다. 10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. 시장에서 안도할 만큼 그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그냥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뭐 이런 PCI, CPI,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우리 다 4개의 항목으로 보게 돼요. 그래서 전년비로는 얼마나 상승했느냐, 전월과 비교하면 어떠냐,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근원 물가, 그게 또 전년 대비로는 얼마나 올랐냐, 전월 대비로는 얼마나 올랐냐, 이렇게 해서 4가지 지표로 나오는데요. 이 4개 지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에 모두 다 부합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. 특히 연준에서 주목하는 게 근원, 요 PC인데요. 이것도 전월보다 다 떨어지고 예상에는 딱 부합한. 그러니까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게 계속해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EY의 리디아 부소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지표를 보고 나서 인플레이션 완화로 연준이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또다시 우리는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2월도 금리 동결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예요.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, 이게 첫 금리 인하를 지금 시장에서는 3월, 5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이코노미스트는 한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연준은 신중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. 그래서 근원 PC가 이번에 3.5 나왔잖아요. 전년 대비 3.5% 상승을 했는데 이게 내년 봄쯤 되면 2.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연준이 천천히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본인은 한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PC는 시장에 정말 안도감을 줬다라고 좀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도 또 많은 또 내용들이 있었어요. 먼저 국제유가입니다. 오펙 플러스 이 산유국들이 회의를 30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상대로 감산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총 220만 배럴이거든요. 하루에 총 220만 배럴인데 여기에는 사우디가 그때 100만 배럴 추가 감산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러시아가 수출 줄이는 거 이걸 다 포함해서 220만이니까 그걸 다 빼면 신규로 100만 배럴을 추가로 감산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감산 얘기가 나오면 유가는 올라야 돼요.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. 실제로 아마 감산을 할 거야라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79달러, 80달러 선까지도 이 WTI가 오르다가 오히려 이 발표가 하고 나서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75달러 수준까지 거의 2.7% 하락을 했는데 왜 감산을 했는데 왜? 그 이유를 봤더니 이런 사우디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.
뭐 감산을 하고 이렇게도 뭐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은 여유가 있는데 좀 작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지금 감산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빨리 이게 생산한 걸 팔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유가 지지하자고 그러니까 이 여력이 안 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합의는 자발적 감산으로 합의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모두가 다 감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분석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 너 이 산유국들이 아무리 감산을 해도 수요가 그보다 적은데 어떡할 거야 라는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감산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미국이 계속 딴지 걸고 그래도 좀 압박을 하고 그러잖아.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?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오히려 국제 유가는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. 그래서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의 또 도움되는 그게 됐죠. 시장 입장에서는.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감산하고 국제유가 막 오르고 했으면은 조금 불편한 이슈가 될 뻔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약간 중립적인 이슈로 네 그냥 마무리가 좀 됐고요. 10월 잠정 주택 판매 요 지표도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전월 대비 한 1.5%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. 전월에는 한 1% 늘었었고 시장 예상은 한 2%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견고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2001년 요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도 이게 떨어졌다고 해요. 10월만 하더라도 금리가 높았던 상황이고 모기지 금리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10월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아마 이게 11월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모기지 금리 꺾이면서 뭐 신청 건수도 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건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는 늘었는데요. 예상에는 뭐 그냥 부합하고 조금 적었는데 요 주간에는 그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었잖아요. 근데 아마 연휴 때는 회사를 또 그만두고 쉬는 분들이 좀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일부 좀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이게 2주 연속해서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비율은 그 인구수는 지금 2년의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노동시장이 절대적으로 뭐 되게 암울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 뜨거웠던 열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건 이런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